속 한자 알기 6학년 1학기 사회 과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제가 오늘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교과서 속 한자 알기 몇 학년? 6학년 1학기 무슨 과목? 사회 과목 1단원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교과서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목차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회는 1단원과 2단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1단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그 다음에 2단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회 과목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자를 많이 알면 정말 사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자를 많이 외우고 알고 있으면 암기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이해를 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단원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많이 첫 번째 나옵니다. 자, 핵심 단어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1번 혁명이라는 한자 단어가 나옵니다. 보니까 이 단어는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4.19 혁명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혁명이라는 단어? 잘 모를 것 같아서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교과서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혁명의 뜻을 교과서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다. 뭐가? 바뀌는 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자, 혁명의 한자는 뭘까요? 첫 번째 가주격자, 두 번째 목숨 명자가 만나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됐네요. 이상하다. 혁명에는 가죽이라는 뜻이 없는데 뭐지? 잘못된 건가? 자, 이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가주격자를 살펴보면요, 이 모양을 보시면 우리 옛날에는 옷이나 신발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을까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죽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펼쳐놓은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뜻이 가죽, 그 다음에 펼쳤으니까 펴다, 또 이렇게 펼쳐서 모양을 잡고 고쳐야겠죠. 고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주격자는 또 다른 뜻으로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고치다가 이렇게 이 혁명에서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외워놓으면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어를 보니까 직선제와 간선제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과서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할 거 너무 많죠? 자, 직선제는 뭐예요?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라고 또 친절히 써놨습니다. 여기서 이 직자는 고들 직자, 바르다 직자, 그래서 고들직이라고 읽고요. 두 번째 이 가릴 선자는 복잡하게 생겼네요. 그죠? 이 글자는 한자의 글자 모습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게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유순할 손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한자가 결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 탁자 위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올라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한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뽑지? 뽑을 것을 고른다. 누굴 먼저 뽑을 것인지를 고른다라는 뜻을 가지게 됐어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가릴 선자가 됐고요. 그 다음 제는 절제하다,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요, 나무가 마음대로 막 가지를 뻗고 싶어요. 근데 뻗지 못하게 커트, 절제하고 억제하다,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법도나 규정, 그래서 제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제는 직접이 포인트겠죠?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 그러면 간선제는 뭐겠어요? 반대 개념이 되겠죠? 간선제는 뭐만 달라요? 사이 간자가 다르죠. 이 사이 간자 한자 모양 한번 보세요. 문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날 일자가 들어있죠. 문과 문 사이에 해가 껴있어요.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한 발짝 더 거리를 둔 다음에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뽑게 하는 제도를 간선제라고 한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외우기도 쉽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나? 두 번째,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핵심이 민주주의가 됩니다. 자, 우리 아들 민주주의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자를 보니까 자, 백성민, 주인주가 두 번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오를 의,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자, 뭔가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주인은 뭔가요? 굳게 지키는 일정한 방침이나 표준, 그래서 표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요,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그죠? 자, 우리 학창시절에 사회시간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풀이하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너무 쉬워요. 첫 번째 국민주권부터 볼까요? 국민주권, 나라국, 백성민, 주인주, 권세권. 이 권세권자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건가요?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백성이 주인이에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너무 쉽죠. 두 번째, 밑에도 삼권 분립을 한번 볼게요. 석삼, 권리권, 나눌분, 설립자. 그럼 세 개니까 권리가 몇 개예요? 세 개의 권리가 나누어서 세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너무 쉬워요. 이 삼권 분립은 사회교과서 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이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 국회, 정부, 법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답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합니다. 많은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한자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때요? 이해가 빠르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놓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 부분은요. 70페이지를 보니까 조례,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조례, 소송 이 글자는 어른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자, 조례는요. 이게 가지 조자예요. 가지. 그 다음에 례는 법식 례자입니다. 이 가지 조자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맥락 또는 규칙, 가지, 여러 가지 조목조목을 뜻해요. 그래서 조목을 적은 규례나 규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 한번 볼까요? 소송. 자, 소자는요. 호소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글자는 말씀 언자와 자, 이 글자는 물리치다, 물리칠 척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물리쳐달라고 호소하다, 하소연하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소할 소예요. 그 다음 이 송자는요. 송사하다, 다투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보면 말씀 언자랑 뭐가 들어왔죠? 공평할 공자가 만났어요. 이 공평할 공자는 사물의 반을 이렇게 나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을 공평하게 하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재판과 관련된 글자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 이렇게 한자를 많이 알면 이해가 쉽고 유추가 가능하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1단원이 끝나면 어떤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볼까요? 교과서 73쪽에 보니까 단원 마무리 부분에 정리 콕콕으로 이런 코너가 있어요. 여기 문제를 보면 첫 번째는 딱 봐도 뭐죠? 마인드맵으로 마인드맵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밑에는 보니까 3가지 이상을 활용해서 글을 써보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활동을 합니다. 이러려면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알려면 뭘 해야 돼요? 한자를 많이 알고 있어야 무슨 뜻인지를 애들이 알겠죠. 자, 여기에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은 앞쪽에서 봤으니까 참여, 자유, 평등 이런 단어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게요.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떤 방면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다? 자, 참여는 참여할 참자와 더불어 또는 주였습니다. 참여와 자유, 평등 이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참여는 참여할 참, 그다음 더불어, 더불려 또는 줄려 이 두 글자가 만나서 한자어가 만들어졌고요. 자유는 스스로 자, 그다음 말미암을 유 두 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평등은요. 평평할 평, 이 평평하다 평자는 같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다음 무리 등자도 또한 같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를 공부를 할 때 한자가 어떤 뜻인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오실까요?
자, 제가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새학년 새학기 들어가면 교과서 목차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 교과서에 나온 핵심 단어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오는 다음 교과서 속 한자 알기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한자를 더욱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부수를 활용해서 한자를 더욱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만관부해 주시길 바랍니다.